자, 그렇다면 반대로 유럽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동거와 비혼 출산이 대세이죠. 동거 커플이 워낙에 많다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럽이 원래 이렇게 동거가 많았냐? 아니죠. 유럽이 원래 개방적이었냐? 아닙니다. 왜죠?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지만 성관계 맺을 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국가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8 혁명부터였다고 해요. 1968년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젊은 층의 그 혁명, 그 운동이었는데요.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회제도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결혼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인 거죠. 아니, 왜 우리 관계를 국가에서 관리해? 우리 사랑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슬슬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잘 퍼졌냐면은 아예 프랑스의 대통령까지 이제 동거를 대놓고 할 정도가 되고 전혀 정치에 영향이 없을 정도가 된 거잖아요. 전 대통령 올랑드 같은 경우에는 동거해가지고 자식 4명 낳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연인과 동거를 하고 그래도 국정을 계속 이끌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거하고 그런다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만큼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안 하는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유럽도 이렇게 개방적이지는 않았다는 측면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퀴즈입니다. 동거 커플이 많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많이 보세요. 이제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유럽에서 현재 비혼 커플에 의한 출산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10개국 중에서는 전체 절반 이상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비혼 커플, 동거 커플한테서 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의 사례를 보시자면요. 비혼 출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 모두 높아지냐면 합계 출산율도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인데 프랑스도 1.7명 정도였다가 계속 높아져서 2명 정도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자체에 대한 장벽이 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목걸이고 집안과 집안의 다툼이라든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이제 출산을 안 하게 되는데 남녀가 이제 어쨌든 같이 살다 보면은 애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합이 쉽다 보니까요, 남녀 사이에. 자, 비혼 출산의 비율 다른 나라를 또 살펴보자면은 아이슬란드가 탑이더라고요. 거의 70%입니다. 열의 7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동거 커플한테서 태어난다는 거고요. OECD 평균도 상당히 높죠. 거의 40%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1.9%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것이죠. 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나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바뀌어야겠지만 제도적으로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될 거예요. 무턱대고 애를 낳는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사회적으로 지원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프랑스의 팍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연대협약이라고 해가지고 1999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자, 뭐냐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커플이 애를 낳아서 이 팍스라는 계약서만 제출을 하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이 애를 낳은 것과 똑같이 양육비라든지 주택 지원이라든지 각종 세금 혜택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미로워서 제가 팍스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이라는 책을 뒤져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팍스는 원래 동성애자들을 위한 제도였다고 해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너네들 배우자로서 그 파트너로서는 인정을 해줄게, 세금 혜택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줬던 것이 원래 팍스 제도였는데 지금은 동성애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성애자들까지도 이 팍스를 상당히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선택하느냐? 프랑스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커플들의 비율을 보자면은 동거는 55만 쌍, 결혼은 24만 쌍, 팍스는 16만 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거와 팍스를 합치면은 결혼보다 훨씬 많은 거고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결혼을 선호하겠습니까? 팍스를 선호하겠습니까? 팍스를 선호해요. 그리고 팍스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동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팍스는 굳이 왜 맺느냐?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없으면 그냥 동거하면 되는 거고요. 팍스로 또 지내다가 아이가 결혼을 원한다면 그때 또 결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 저렇게 결혼을 안 하면 사람들이 쉽게 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자는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은 이혼을 결정하지만 팍스를 계약 맺은 커플은 겨우 10분의 1만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과 달리 팍스는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서로 파트너로서 함께 살아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줘서 오히려 존중을 하고 조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오래 유지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팍스를 맺게 되면은 양육 지원, 세금 혜택이 나오는데요. 뭐는 없냐면은 그 파트너가 죽게 됐을 때 유산이 나한테 자동으로 상속되지는 않고 그 사망연금이 나한테 자동으로 상속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상당히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동거 커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동거를 막 30년 동안 했다고 쳐요. 그러더라도 내가 아플 때 수술을 받을 때 그 배우자 가족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동거인이 그걸 작성을 못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팍스를 맺게 되면은 그 파트너가 그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혼 출산 그리고 비혼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바뀔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이혼 있잖아요.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연예인이 이혼하면은 방송 활동을 잠깐 접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빚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혼하더라도 바로 방송 나오잖아요. 흠이 아니라는 사고가 퍼졌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동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뀔 텐데 그 생각이 확산이 되려면 역시나 셀럽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해요.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점차 퍼져나가게 되겠죠. 자, 어떤 연예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